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10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했던 거를 연장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어, 예, 예. 지난주에 했던 게 바로, 요쪽 부분을 하다가 말았죠. 요 두 번째 파트 여기, 그죠? 요 부분을 하다 말았습니다. 그,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하나의 데이터그램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헤더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파트가 있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IP가 싣고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IP 패켓에 애칭인 데이터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얘가 어떤 경우에서 이건 간에 이렇게 프레그먼트, 그러니까 단편화라고 어려운 말로 얘기했었죠. 그죠?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서넷을 쓴다고 한다면 이서넷의 MTU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한 번에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바이트 수니까 이게 1500이란 말이에요. 1500바이트, 그죠? 이선에서 1500바이트잖아요. MTU가. 그러면 얘가 1500바이트가 넘는다고 한다면 이걸 한꺼번에 이 많은 데이터를 다 싣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잘라야 되죠. 잘라야 되고 이게 속세말로 잘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네트워크에서는 단편화라고 얘기하고 단편화가 굉장히 좀 어려운 한자 말이기 때문에 프래그먼트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나가시게 됩니다. 프래그먼트 하죠. 자, 이렇게 프래그먼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라 이거죠.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 자체 사이즈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1500바이트면 충분한데 좀 더 좀 큰 사이즈가 되면은 이렇게 단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단편화가 이루어졌을 때 원래 오리지널 하나의 데이터그램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식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쪼개졌단 말이에요. 원래 이거 오리지널 이거 한 몸인데, 그죠? 그래서 이 한 몸이 여러 개로 이제 분열이 되었으니까 얘는 같은 이제 수신자 입장에서 얘는 얘하고 이 세 개의 그 데이터그램은 이제 독립된 데이터그램이죠.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그램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예를 들어서 1번 데이터그램, 2번 데이터그램, 3번 데이터그램을 한다면 1번, 2번, 3번에 대한 데이터그램은 합쳐져야지만 이제 오리지널은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것들끼리 합쳐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룹 아이디라고 했죠. 그룹이라고 보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하나의 오리지널 데이터그램 여기에서 갈라진 애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값은 같아야 되죠. 1번이면 다 같이 1번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처음서부터 1번서부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랜덤한 번호가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으면 수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그램이 여러 개 들어왔어요. 그죠? 이 중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세 개를 묶어 가지고 오리지널로 이렇게 리어셈블, 그러니까 재조립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플래그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플래그를 내가 동그라미 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몇 비트인 것 같습니까? 플래그가 보이시기에는 어때요? 몇 비트로 보이십니까? 16에서 9니까요. 이게 3비트짜리예요. 3비트짜리인데 이 세 개의 비트가 있는데 세 개의 비트가 있습니다. 세 개의 비트가 있는데 이렇게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0으로 좀 세팅되어 있어요. 두 빛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두 빛을. 요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do not fragment bit이라고, fragment bi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멋진
하나의 뭐 한 단어짜리 그 비트 이름이 아니고요. Do not fragment bit이라고 하는 bit입니다. 그냥 영어로 그냥 뭐 직역해서 풀어서 쓴 거네요. 그죠? 이 do not fragment bit은 영어말 그대로 프래그먼트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프래그먼트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죠? 예, 이렇게 단편화로 자르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1이면, 예, 1이면, 예,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래그먼트를 하지 말란 뜻이고요. 제로면은 프래그먼트 해도 돼, 이런 뜻이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do not fragment bit은 과연 그러면 언제 쓸까요? 뒤에 계속 이제 이어져서 얘기를 하는데, 이 프래그먼트는 결국은요, 전송의 어떤 퍼포먼스로 따진다 그러면 별로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학교, 동의대학교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성대가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쪽에 부산대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대전에 뭐 카이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됐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거 이그젠플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MTU가 1500이에요. 1500바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 사이의 네트워크가 1500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동의대를 통과할 때 우리가 1500바이트에 맞추어서 프래그먼트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아까 이그젠플에 한다면 이제 3개 정도로 프래그먼트가 됐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하나인데, 그죠? 했다가 여기 쭉 보니까 경성대까지 가는데 보니까 네트워크가 똑같이 MTU가 1500바이트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같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단편할 필요가 없죠. 이 세 개는 예, 쭉 갈 겁니다. 그런데 경성대에서 부경대 사이가 680바이트예요. 예를 들면은 MTU가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여기서 어떻습니까? 단편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 하나가 또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트래픽이 가중되고, 그 다음에 수신자 입장에서도 재조립해야 될 패킷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동의대학교에 있는 네트워크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여기서 예, 여기 뭐 최종 목적지 라우터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패스도 있지만 다른 곳으로 가는 패스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로 가는 것보다는 일로 가는 거를 디폴트로 세팅하는 게 낫겠죠. 그죠? 예. 만약에 여기는 다 1500이에요. 다 1500. 그러니까 이렇게 MTU가 1500보다 밑에 떨어진 곳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가정을 했었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처음에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쪽 길이 그 1500바이트보다도 더 떨어지는 즉 680과 같은 그죠? 더 떨어지는 작은 MTU 링크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do not fragment bit을 1로 딱 세팅해 놓고 보내면 여기서 프래그먼트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여기 세 개에 이미 이제 여기는 뭐 이미 프래그먼트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 데이터그램이 가다 보면 여기까지는 프래그먼트가 안 일어나잖아요. MTU가 똑같으니까 그죠? MTU가 똑같으니까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680을 만났으니까 MTU가 얘보다 1500보다 작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프래그먼트가 발생하게 되죠. 그죠?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은 do not fragment bit이 1로 세팅이 되었으면 프래그먼트 하지 말라고 주인님이 이제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전송이 진전이 안 되고, 포워딩이 안 되고, 스탑됩니다. 전송이 스탑되고요. IP는 아닌데, 다른 애가, 프로토콜이 송신자한테 알립니다. 야, 너 에러 났어.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동의대학교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 가다가 보니까, MTU가 1500보다도 더 작은
그 링크가 있구나, 네트워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Do not fragment bit을 1로 세팅해 놓으면은 MTU 프래그먼트를 하지 말라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IP의 기능은 아니지만 IP는 에러 레포팅을 안 해요. 근데 IP의 기능은 아니지만 다른 프로토콜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 이거 프래그먼트 빛 뭐 저기 1로 세팅되어서 프래그먼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프래그먼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난 더 이상 메시지를 포딩하지 않고 너한테 알려주는 거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럼 그때서야 이쪽 패스는 MTU가 작은 게 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한번 보내겠죠. 이렇게 한번 보냅니다. 또 do not fragment bit을 1로 세팅해 놓고 보냅니다. 근데 아무런 에러 레포팅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MTU가 최소한 1500 혹은 그 이상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do not fragment bit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내가 지금 분명히 이 do not fragment bit은 이런 용도로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더 이상 프래그먼트를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나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MTU보다도 더 작은 MTU를 만나는 경우에는 내가 나한테 알려줘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지금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00바이트예요. MTU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80이에요. MTU가.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다시 1500이 MTU가 됐다고 한다면 자, 여기 이제 1500바이트짜리 하나의 저기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데이터그램이 이제 여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1500바이트 도착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680으로 다운됐으니까 얘를 이게 만약에 토탈 1500이면은 얼마나 3개로 쪼개야 되나요? 그죠? 그죠? 3개로 쪼개야 되겠죠? 3개의 데이터그램으로 쪼개야 됩니다. 쪼개서 싣고 가야지만이 680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쪼갰습니다. 쪼개고 난 다음에 딱 여기를 또 통과해 보니까 다시 1500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지금 3개가 됐잖아요. 이렇게 프래그먼트 됐잖아요. 그럼 여기 3개짜리는 합쳐지나요? 하나로? 합쳐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쪼개지면요. 더 이상 뭐 큰 MTU를 만났다고 해서 합쳐지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합치는 걸 누가 하는 거죠? 라우터가 해야 되는데 이 라우터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라우터에 오버헤드를 자꾸 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경로 배정이 지연되고요. 경로 배정이 지연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경로 배정을 해달라고 하는 패킷을 저장하다가 저장 공간이 꽉 차면 디스카드 버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라우터한테 시키는 일을 적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라우터한테 뭐죠? 일을 이제 많이 안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합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재조립은 언제 합니까? 재조립은 라우터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고요. 목적지 컴퓨터에서만이 재조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조립의 권한은 목적지 컴퓨터요. 즉 목적지 호스트가 권한을 갖고 있지 중간의 라우터는 재조립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do not fragment bit은 필요하긴 하죠, 그죠?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를 뭐 보안 업체에서 한다고 할 때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 클래스로 여기를 이 구조체를 여기 이 모습을 디자인하신 다음에 반드시 do not fragment bit을 1로 세팅하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을 분명히 임플리멘테이션 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있는 bit은요. 여기에 있는 bit도 되게 길어요. 길입니다. 여기는 more fragment bit입니다.
예. 가운데 있는 건 뭐라고 했죠? Do not fragment bit이고요.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more fragment bit입니다. more fragment bit은 뭡니까? 예, 프래그먼트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 얘는 있잖아요. 얘는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에서 이제 여러 개로 이제 자, 첫 번째 그 프래그먼트 된 저 뭐죠? 데이터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그램이 세 개로 나누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는 프래그먼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 프래그먼트 bit은 0이란 뜻, 0이 있고 1이 있다는 얘기인데 1은 뭐냐면은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모 프래그먼트 더 내 뒤에 또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 프래그먼트 bit이 자동적으로 1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있잖아요. 2번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예, 그래서 모 프래그먼트 bit이 1입니다. 여기 2번 그 데이터그램에도 분명히 여기에 프래그스에 해당되는 모 프래그먼트 bit에는 또 1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이 3번은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뒤에 없잖아요. 이럴 때 모 프래그먼트 bit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수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게 쭉 오겠죠. 그죠? 이게 다 똑같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다 똑같겠죠. 얘 세 개는. 그죠?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그래서 1번 보고 이게 모 프래그먼트 빛이 있으니까 또 있겠네? 또 있겠네?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딱 받아보니까 0으로 됐으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모 프래그먼트 빛입니다. 괜찮죠?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은 프래그에 대한 설명은 다 이제 일단락 맺었습니다. 간단하게는 맺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반복되게 이제 설명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여하튼 이 프래그스에는 세 가지 빛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건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모 프래그먼트 bit도 있고 그 다음에 do not 프래그먼트 bit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시게 되면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영어로 do not 프래그먼트 bit, 모 프래그먼트 bit을 반드시 영어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옵셋은 뭐냐면요. 이제 재조립을 할 때 그 어떤 순서대로 그러면 재조립을 해야 되는지. 자,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처럼 하나가 세 개로 나눠졌습니다.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입니다. 우리는 1번, 2번, 3번을 알지만 수신하는 애는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게 1번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단은 여기 정보가 뭐냐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다 같아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같은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프래그를 보게 되면은 그모 프래그먼트 빛이 막 있는 것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프래그먼트 옵셋입니다. 이 옵셋은요. 얘 다음에 얘를 더하고 얘 다음에 얘를 더하고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1번이 이렇게 데이터그램이 이거 각각 아무리 단편화가 됐다 할지라도 프래그먼트가 됐다 할지라도 1번, 2번, 3번은 독립된 데이터그램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편 엽서를 여러 개를 만들어도 똑같이 주소와 그런 걸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1번에 헤더가 있고 그다음 1번 패켓에 그죠? 데이터 1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2번 패켓도 똑같이 생김새가 헤더가 있고 데이터 2라고 하겠습니다. 2번이 싣고 가는 게. 그다음에 3이 헤더도 있고 여기 2번 패켓, 3번 패켓이죠. 여기는 이제 D3라고 할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재조립을 해야 될까요? 재조립은 이렇게 되겠죠.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D1 플러스 D2 플러스 D3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프래그먼트 옵셋은요. 옵셋은 예를 들어서 얘가 좀 뒤에 또 한번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요게 100바이트짜리라고 한다면 여기도 100바이트라고 하고요. 계산하기 쉽게
여기는 5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100바이트면은 여기가 옵셋 값이 이게 제일 먼저 와야 되잖아요. 이 옵셋 값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이제 틀을 하나 만들어 놔요. 재조립을 하기 위해서 헤더가 있고 여기는 이제 요것만 지울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데이터만 조립해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릴게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어디였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릇을 재조립하기 위해서 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다가 헤더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데이터 판이에요. 데이터 판이 그래서 여기 D1, D2, D3를 다 더해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옵셋 값을 보고 우리가 합니다. 자, 1번 그 데이터그램이 도착했을 때 옵셋 값이 제로예요. 제로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가 제로입니다. 제로. 여기 제로고,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200이고, 뭐 여기가 이제 200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옵셋 값이 여기가 제로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죠? 여기다가 D1을 딱 놓습니다. D1의 첫 번째를 여기다가 딱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D2의 옵셋 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D2는 여기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죠? 그러니까 D2의 옵셋 값은 10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가 D2를 맨 앞에 있는 거를 100에 맞추는 거니까 여기를 D2를 딱 놓습니다. 그쵸? 그러면 D3는 뭐 어떻게 놔야 되나요? 얘는 2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00에 D3를 딱 맞춰 놓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D1, D2, D3가 됐고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즉 송신자가 보내고 싶어한 오리지널로 재조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 옵셋 값을 보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책에서 설명할 때도 이렇게 0, 100, 200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두 번째 라인은 전부 다 프래그먼트에 해당된 단편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같은 몸에서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같은 데이터그램에서 쪼개진 거면은 부모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프래그스에는 do not fragment bit이 있고 그다음에 more fragment bit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래그먼트 옵셋은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를 순서대로 이렇게 재조립하기 위한 정보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이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가면 여기 이제 이런 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신다고 한다면 호스트 A는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호스트 A는 MTU 1500에 맞춰서 프래그먼트를 딱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쫙 해놨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프래그먼트가 안 일어났다가 하면은 뭐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얘가 이제 라우터 R1으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라우터가 또 이제 이번에 R2로 패스할 때 보니까 MT가 62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게 1500이면은 620이면 이게 3개로 쪼개야 될 수밖에 없죠. 620을 2개 하면 1240이니까 그죠? 1500이 아직 안 되니까 3개로 쪼개야 됩니다. 3개로 쪼개 갖고 이제 보내겠죠. 그래서 이제 MTU 1500을 다시 이제 만나서 이제 가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재조립은 라우터에서 하지 않는다. 누가 한다? 결국은 목적지 컴퓨터 즉 호스트가 많이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간에 이런 링크가 하나 껴 있으면 뭐가 안 좋죠? 퍼포먼스가 별로 안 좋죠. 그쵸? 그냥 한 번에 쭉 갔으면 되는데 이거 3개로 쪼개 갖고 가니까 얘는 또 쪼개는 것도 누가 쪼개겠습니까? 라우터 1이 또 쪼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라우터 1 되게 바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원래 하나만 가면 되는데 여기에 그 라우터 2에는 어떻습니까? 3개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여기가 이제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착하게 되면 호스트는 하나만 그냥 재조립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게 없었으면 그죠? 재조립을 또 해야 되는 과정을 겪는단 말이죠. 이러니까 굉장히 퍼포먼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그림은 바로 그런 그림이고요.
요 그림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옵셋 값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조금 그 다음 차시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